매일 걷는데도 왜 피곤하고 혈압은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득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피곤할까? 왜 혈압 수치는 그대로일까? 하고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좀 더 핵심적인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운동만큼, 아니 어쩌면 걷기보다 더 우리 혈액과 심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심장 전문의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것들이며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방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근력 운동이야 하시겠지만 바로 이 가벼운 근력 운동이야말로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 건강이라면 걷기나 유산소 운동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쉬워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는 혈액 속 지방과 당 수치를 높여 혈관에 부담을 주고 결국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단순히 심혈관 기능이 좋은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 특히 근육량이 심장 질환 예방과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 심장 자체의 문제 외에도 전신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혈당, 혈압 등 대사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줄어들어 심장 부담이 덜해지는 것이죠.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관 내 노폐물 축적을 막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여 낙상 예방에도 기여하는데 이는 우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헬스장에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 손잡이를 잡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데 이것을 단련하면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에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미는 동작입니다. 가슴과 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인데 단순히 팔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상체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물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500ml나 1리터짜리 물병 하나면 충분해요. 물병을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어깨와 팔 근육을 자극하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네 번째는 고무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가까운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항밴드 하나면 다양한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다리에 감고 옆으로 걷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20, 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개운하다, 살짝 근육이 당기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근력 운동으로 채워준다면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은 묵묵히 강해지고 전반적인 몸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과 심장은 겉으로 보기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묵묵히 강해지고 있을 거예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무엇을 먹느냐도 심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두 가지는 바로 우리 식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는 습관입니다.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좋은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해요. 오메가3는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에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메가3는 이러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수술 후 환자들에게도 오메가3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혈관벽을 청소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특효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쌓인 녹을 제거하고 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천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굽거나 쪄서 일주일에 2, 3번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싫어하시거나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도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 아마씨, 치아씨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나물 무칠 때, 밥 비벼 먹을 때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으니 볶지 않은 생들기름을 사용하시고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호두 몇 알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메가3만큼이나 우리 혈압과 심장에 중요한 영양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국이나 찌개, 김치 등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항상 싱겁게 드세요라고 하지만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나트륨이 심장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죠. 칼륨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을까요? 가장 좋은 칼륨의 공급원은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버섯,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식탁에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올리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토마토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콩류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렌틸, 콩, 검은 콩 등을 밥에 넣어 드시거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즐겨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등 잡곡밥을 드시는 것도 칼륨 섭취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식단에 나트륨이 많은 경우가 흔하니 칼륨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혈압은 물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짠맛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은 찰떡궁합입니다. 이제까지는 몸을 움직이는 방법과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장 건강에는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마음과 잠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심장 건강 비법은 바로 복식 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숨 쉬는 게 뭐 별거야 하시겠지만 이 숨 쉬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우리 심장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놀라실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병 환자들을 볼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요인인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마치 수도관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수압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긴장 상태를 해제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복식 호흡은 단순히 숨을 깊이 쉬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낮추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스위치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얹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배꼽이 등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숨을 완전히 내뱉으세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하루에 몇 번,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 식사 후 5분,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정도만 투자해보세요. 짧은 시간의 투자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 외에도 가벼운 명상,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 챙김 습관은 물리적인 운동만큼이나 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이야 누구나 자는 건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잠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심장은 잠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하루 종일 일한 피로를 풀고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회복 시간을 빼앗아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심장질환, 뇌졸중,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잠이야말로 심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심장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마치 계속 달리는 자동차처럼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편안한 침실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멀리하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피하고 잠을 돕는다고 착각하기 쉬운 알코올도 숙면을 방해함으로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가급적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심장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질 좋은 잠은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값진 보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우리 혈액과 심장 건강을 위한 5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근육을 튼튼히 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섭취,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복식 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심장을 쉬게 해주는 질 좋은 잠까지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5분씩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거나 저녁 식사에 고등어 한 토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서 투자한 만큼 돌려줄 거예요. 매일 걷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배운 이 5가지 핵심적인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씩 녹여내 보세요.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쉼 없이 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 테니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